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오늘은 2022 지방자치행정론 제 12주차 12장 자치경찰제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중에서 경찰에 관련된 일, 경찰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경찰이라고 하는 거는 고유 기능이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정한 질서, 그게 법으로 나타나 있죠. 교통 질서, 그죠? 범죄에 관련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질서. 이런 것들을 어기면, 어기면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는. 원래는 이제 이 교도소라고 하는 거는 형을 확정한 사람이 교도소에 가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유치장, 여기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경찰인데, 그 일은 중앙정부가 하는 게 맞을까? 지방정부가 하는 게 맞을까? 중앙정부가 다 담당하면 중앙 집권적 경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지방이 그 경찰 업무를 나눠서 하면 지방 분권적 경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모든 경찰은 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경찰청 소속의 경찰 중앙 국가공무원이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생활과 관련된 범죄라든가 교통과 관련된 것들은 지방에서 하는 것이 더 많다. 왜냐하면 분권화, 자치의 원리에 더 맞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경찰을 둘 때 그 지역의 문제는 더 잘 아니까 더 질서 유지, 범죄 예방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꾸준히 경찰도 자치제로 보내는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2장에 자치경찰대에 대해서 우리 자치결정할 때가 실시가 되면 우리 여러분 공무원 시험 보는 것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보듯이 경찰도 국가경찰 공무원, 지방경찰 공무원 이렇게 구분돼서 뽑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자치경찰제란 뭐냐? 경찰 기능을, 경찰의 기능은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지방정부의 기능으로 인정하고 지방정부가 자치경찰 조직을 구성해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래서 이 자치경찰이 필요한 이유는 지방정부별로, 지역별로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노인들이 많은 곳에는 노인들, 대학교가 많이 모인 곳은 대학교. 각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도 그렇게 하고, 환경도 그렇게 하고, 이것저것 다 자치로 하고 있는데, 왜 경찰은 자치를 안 하냐 말이죠. 교육 같은 거는 완전히 별도로 떼어내서 교육감한테 자치 기능을 줬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경찰도 상당 부분 자치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 정부의 치안에 대한 책임성을 좀 강조하자 이거죠. 지역에서 범죄가 일어나는데 왜 중앙경찰의 책임이냐 이거죠. 지방정부의 대전시에 범죄 사건이 나타나고 이러면 이거는 대전시장의 책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접근이죠. 그리고 지방자치의 연장선상에서 경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이 자치경찰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역사적으로 미국은 바텀업, 그라스루트 디모크라시,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라고 그랬죠. 미국은 연방정부가 뒤에 만들어져요. 중앙정부가. 그리고 지역에 이제 이 퓨리튼, 영국에서 뭐 프랑스에서 네덜란드에서 신세계를 찾아 떠난 사람들이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밑바닥부터 정부를 만들어 오는데 작은 정부부터 이렇게 큰 정부로 이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방정부의 보안관, 경찰관이 먼저 설립됐어요. 그런데 이 주를 넘어서는 또 지방자치를 넘어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거는 연방경찰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FBI,
그 Federal Bureau of Inspector 해가지고 이 연방경찰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명칭도 주경찰은 State Policy, 카운티에 있는 경찰은 Sheriff, 그리고 산림경찰은 텍사스 레인저스 그럴 때 Rangers, 또 민병대 Trooper, 마약수사권 EDA 이런 것들 다 써 있는 게 미국에서는 다 경찰이에요. 이것들이 다 어? 교통법규 위반하면 얘네들이 또 잡아요. 그러니까 그냥 폴리스라고 썼다고 경찰이 아니고 레인저스도 있고 트루퍼도 있고 셰리프 이렇게 쓴 거 지나갈 때도 조심해야 돼. 우리 영화에 나오는 LAPD 뭐 이렇게 하면 LA Police Department, LA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국을 말. NYPD 그럼 뉴욕 Police Departmen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방경찰의 FBI는 지역의 교통이라든가 생활에 관련된 거 관심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큰 사건만 다루는 게 FBI고 지역의 경찰들이 다루는 것들도 알고 봤더니 큰 범죄 조직의 문제야. 그러면은 너 LAPD 이제 손 떼라 FBI 해가지고 이거는 연방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방이 한다. FBI가 간다. 이런 식으로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죠. 영국은 중앙정부가 사실상 경찰권을 좀 지배하고 있고 국비도 지원해주고 지방경찰이 있지만 인사권도 중앙정부에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일본도 국가경찰, 지방경찰 구분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경찰이 지배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지방경찰을 만들어가지만 지금 아무 의미 없어요, 지방경찰이. 아직까지는. 물론 뭐 이렇게 미국식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도 굉장히 경찰 분권, 자치경찰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사람도 가야 되고 돈도 그렇게 옮겨가야 의미 있는 자치경찰이지 지금은 돈도 하나도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름만 일본처럼 형식적인 구분만 있는 형태다 우리도. 독일은 이게 미국하고 비슷해요. 연방경찰과 주경찰로 구분되고 헌법상 경찰 업무는 주정부 소관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자치경찰제 하자고 하느냐? 아까 필요성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장점을 살펴보면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면 첫 번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그 동네마다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지역 경제, 문화, 그리고 지방경찰은 전국을 옮겨 다니지 않아요. 각 그 지역에서만 담당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잘 이해할 때 예방도 할 수 있고 조사 기능도 또 증대되는 측면이 있죠. 지역 교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지역 교통 상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조직 운영에 주민의 생활 중심에 주민들이 관심 갖는 곳에 경찰이 배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지방자치단체 아래에 경찰이 있게 되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대전경찰 그러면은 대전시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요 대전시장, 단체장이 경찰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경찰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작은 조직으로 조직을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중앙경찰로부터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청장이 저 위에 대통령과 이 경찰청장이 시키는 그런 어, 중앙 통제적인 그런 업무가 아니라 지역의 특색에 맞는 독립적이고 또 공정한 수사를 하는데도 유리하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단점, 자치경찰로 가면 지방 투호 세력과 자치경찰의 유착이 심해질 수 있다. 이야기하면 지방 투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 유지들 있잖아요. 또는 지역 깡패들도 있어요. 영화에서 보면은 그 깡패들하고 경찰하고 한 통 속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치경찰을 실시하게 되면 실제로는 주민을 위한 경찰, 생활안전과
지역 교통 중심에 이런 것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이 이 지방경찰이 지방 토호 세력에 서로 짝짝꿍 맞아가지고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민중은 보지도 않고 자신에게 돈을 댈 수 있거나 이익을 줄 수 있는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하죠. 이익을 주는 그 유지나 토호 세력의 죄는 묻어주고 일반 국민들의 죄는 엄격하게 막고 시민들의 죄는 카내고 이런 경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 지역 토호 세력 또 자치단체 장 밑에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장에 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돼요. 오히려 바람막이를 해요. 그런 공생관계가 된다면 정말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게 되면 지역마다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가 있잖아요. 부자 동네는 경찰 쪽에 돈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경찰력이 풍성해서 범죄율이 떨어져요. 반면에 가난한 지역은 돈은 다 복지에다 써야 되고 경찰 쪽에 돈을 못 쓰게 되면 범죄 조직이 늘어나고 치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그리고 슬럼화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국적인 치안 문제, 이 경계를 넘어가 버리면 미국도 영화에서 보면은 이 범죄자가 스테이트 경계를 넘어가면 스테이트 경찰이 더 이상 신경을 안 써요. 만약에 이 자치경찰 업무를 위반했는데 그 사람이 이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행정구역을 넘어가게 되면 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 치안 문제 해결에 좀 약점을 보일 수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도 FBI가 나타나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경찰한테 그걸 신고해서 연계하고 뭐 국제적인 관계도 인터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소 소홀해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이죠.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어떻게 논의됐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검사와 경찰 사이에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0년 1월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통과돼서 기존에는 검사가 기소 독점주의라고 그래요. 수사도 검사가 마음대로 기소 영장 청구 권한을 독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역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졌어요. 즉 모든 경찰이 검사 앞에 가서 그렇게 굽신굽신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지역 교통 문제는 경찰이 알아서 딱 끝내는 거예요. 종결까지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조정 전, 조정 후. 그래. 조정 전에는 지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상하 관계예요. 경찰은 검사 밑에 있는 거야. 그런데 조정 후에는 상호 협력 관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 보내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수사지휘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면 그때 검사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완전히 복종 관계였는데 이래 바뀐 것이고 수사 측면에서는 모든 사건을 다 검찰에 통치해야 돼요. 종결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검사가 종결하는 거예요. 가져와봐. 그러면 다. 그러나 여기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검사한테 보내고 1차적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경찰 내에서 수사 종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검찰은 그동안은 모든 사건을 수사했는데 여기는 이제 검사는 수사권이 팍 줄어들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 공무원 범죄, 경찰 송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든 거에서 이만큼 줄어드는 거죠. 검사의 힘을 빼고 경찰의 힘은 엄청 커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진 경찰을 또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경찰이 가진 비대한 권력을 자치경찰로 좀 빼자. 이런 측면에서 자치경찰제가 논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경찰권 비대화와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이제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도 가지고
특수사항, 아까 대통령령에 정한 그 이외에는 다 경찰이 수사권을 확보하니까 굉장히 경찰의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국가경찰의 권한 분산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지역범죄, 생활안전, 지역교통에 관련된 업무는 자치경찰로 넘기자.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뽑힌 자치단체 장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도 더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본격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법 개정을 하고 그리고 광역자치 경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경찰위원회가 돼서 시범 실시하고 2019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 등을 법제화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아, 아직까지 재원에 대한 것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2019년 5개 시도 대상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1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경찰위원회를 만들어서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돈도 주지 않았고 인력도 아직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바꾸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본격 시행에는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정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에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자치경찰제를 두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는 자치경찰을 생활안전, 교통 등 주민 밀착 관련된 수사를 하게 되어 있고 국가경찰은 수사, 정보, 보안, 외사, 전국 규모의 통일적인 민생 치안 담당 업무는 국가경찰. 그래서 국가수사본부가 지금 경찰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및 응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준용하고 그래서 국가경찰과 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자치경찰이 상호 응원하고 협조하는 시스템으로 가자. 이렇게 돼 있고 그동안의 시범사업이 이제는 다 끝나고 이래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경찰과 그럼 자치경찰은 어떻게 기능이 분비되느냐?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 경비와 같이 중요한 일, 그리고 112 상황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범죄, 또 국익범죄, 이와 같은 것들은 국가경찰이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민생 치안 업무를 할지라도 전국적인 규모나 큰 통일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이 하게 돼요. 반면에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이런 것들, 지구대 파출소, 이런 것들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치경찰로 가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민생 치안과 관련된 교통사고, 가정폭력, 이런 것들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행정연구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자치경찰 관련된 업무, 생활안전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생활안전이냐? 순찰, 시설 운영, 주민 참여, 그죠? 안전사고 시 긴급구조. 요즘 또 큰 재난이면 국가경찰까지 다 들어가야 되죠. 소방도 다 들어가고. 그러나 국지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 지방경찰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동 청소년 문제, 주민의 일상생활, 이런 것들이 자치경찰 업무에 들어가 있고, 또 지역 내 교통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교통이 혼잡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 폭력,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돼요? 자치경찰 업무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이 의미는 있지만 아직 이 검경 수사권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다시 그걸 원상복구시키려고.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런 와중에서 지금 사실은 붕 떠 있는 거예요. 자치경찰제가. 시 도별로 자치경찰위원회는 만들었는데,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착착착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경찰제를 체험 특별자치도에 운영한 건데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에 특별법에 제주도는 자치경찰을 한다. 이런 관련된 법률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2006년 7월 1일에 자치경찰단을 출범하고 이 국가경찰을 제주도 경찰로 특별 임용해서 38명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자치경찰단이 해서 요 조직도를 보면은 요 연력입니다. 쭉 해서 제주시에 관련된 이러한 관련된 일들은 이러한 관련된 일들은 중앙경찰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제주도 자치로 경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경찰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자치경찰 단장 이후에 도지사가 있는 것이죠. 그게 경찰 정책관, 생활 안전, 교통, 아동, 청소년, 제주도는 관광이 많잖아요. 관광경찰, 수사, 수사도 요거에 관련된 수사예요. 생활안전, 교통, 아동, 청소년, 관광경찰 관련된 수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통정보센터, 그리고 지역 수준의 요 경찰단은 제주시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위쪽은 북쪽은 제주시, 밑에는 서귀포시잖아요. 그래서 이 제주시에 경찰단과 이게 있고 서귀포에는 지역 경찰대를 따로 도와가지고 거기만 또 이런 교통팀, 수사팀, 지역 경찰 이런 걸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된 그 자치경찰, 제주도 자치경찰에 대한 평가를 좀 살펴보면 시민들이 느끼는 거, 야, 제주도는 그래서 국가경찰 제도에서 자치경찰 제도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좋아졌니? 하고 물어봤더니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옵니다. 국가경찰이 하나, 지방경찰이 하나.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는 바는 굳이 경찰을 자치 경찰로 가는 게 옳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치경찰이 잘 정착이 돼가지고 옛날 국가경찰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네. 지역 특성에 맞게 어? 주민들의 의견과 또 수요에 맞게 경찰 치안 서비스를 하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점수가 올라가겠죠. 현재 치안 평가에 대해서 제주도 3.16점이에요. 근데 서울시 3.53점이에요. 오히려 서울시나 세종시가 더 높아요. 자치경찰에 거는 기대도 4점 만점으로 여기는 2.53점밖에 안 돼요. 서울시가 2.56점, 오히려 세종시가 2.66점 이렇게 더 넘죠. 그리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동의는 그래도 딴 데보다 높아요. 동의는 2.86점, 서울시는 2.76점, 세종시 2.64점. 이렇게 돼서 이게 뭐 계속적으로 지금 또 2021년, 22년 또 설문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자치경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목적은 뭐예요? 지방 주민의 만족도. 지방 주민이 자치경찰 하니까 더 좋아졌어. 이러한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꾸준히 이런 부분들을 자치경찰을 하더라도 이런 시민들 중심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게 옛날하고 달라졌네.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설문조사가 나와야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좀 더 탄력을 받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것인데 제주도의 경우는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12장에 이것도 그 11장의 교육자치나 12장의 자치경찰을 맛보기로 여러분들 해드리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초작 우리 경찰행정학과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들으시고
그거는 지방자치의 일부로서 자치경찰도 있다. 교육자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정도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 12장 동영상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하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